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의 패널 소개합니다. 먼저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국감이 낳은 최대 스타. 사실은 이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유튜브는 화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보통은 우리 밖에서 담당자가 제 얼굴을 잡는데 오늘은 이분 얼굴을 잡는 겁니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선거구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요즘은 하루에 언론 인터뷰 몇 번 하세요? 많이 할 때 14개인가 했고요. 최근 이 건 이후에 어제 한번 세봐라 그랬어요. 세봐라. 예, 몇 번이나 하나. 그러니까 50 몇 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 것만으로. 와, 아니 그러니까 국감 시작하기 전과 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국민들로부터 응원받고 있다는 느낌. 예. 그래서 요즘 한참 가을 야구 뜨거운데 야구장에 있는 선수가 더 이렇게 기운을 내게 하는 건 그 응원하는 그 관중들의 함성 소리거든요. 그래서 응원가도 선수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저한테 문자 댓글 그다음에 온갖 지지 형식이 기사의 댓글과 문자로 보내주는 걸 그리고 후원금 있잖아요. 10,000원, 20,000원. 소액이지만. 네, 그게 수천 건이 들어오면서 그 밑에 입금자란에다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디 누구 맘, 누구 아빠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 하길 잘했다. 꼭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열심히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솔직한 한마디 한 번 더 해.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어디 가면 이제 막 얼굴도 알아보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피곤하게 지내시지만 제가 볼 때는 얼굴은 더 좋아지셨어요. 일주일 동안. 아까 이상일 선배님이 엔돌핀이 돌지 않느냐 그러시던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이 의원님.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사실은 굉장히 큰 것과 싸울 때도 힘이 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국감을 할 때 언론이 많은 비판도 하고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이 소위 맹탕 국감, 내용도 없는 국감을 한다. 또 호통만 치는 국감. 이러지만 국감의 중요성을 우리 박용진 의원이 정말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감 스타가 되셨고 정말 큰 일을 했죠.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사립유치원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일부는 아셨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몰랐는데 그렇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그 사립유치원 그런 문제를 정확히 지적을 했고 모든 국민들이 알게끔 해서 이제 아마 훨씬 이제 투명하게 바뀌겠죠. 이미 또 법안도 제출해 놨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집 문제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 또 요양원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박용진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정말 이 투명성을 훨씬 강화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하나하나 초석을 다져가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트리거가 됐어요. 네, 그렇죠. 촉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보도 막 들어오는 거 보면 귀농지원금 이건 또 뭐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큰일 하셨고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 받는 느낌이네요. 제가 상한가 드리면서 오늘 상한가 진짜 뭐 골라오셨어요? 먼저 이상일 의원 뭐 골라오셨어요? 상한가. 사실은 상한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문제, 사립유치원 문제, 이거는 상한가는 당연히 드려야 돼요. 지난주에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는 저희 팀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 주에 드릴까 했더니 우리 박용진 의원 뭐 하실까 했더니 약간 셀프 상한가가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박용진 의원 상한가 뭐 골라오셨는데요? 박용진입니까? 이해찬 당대표요. 이해찬 대표? 이해찬 대표가 왜 셀프예요? 일단 KTX에 탄 파리가 순식간에 부산 가듯이 이해찬 당대표 띄워서 저도 좀 떠보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 풀어가죠. 이번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 제가 했고요. 또 이제 법안도 저희 의원실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당론으로
추진해서 네.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는 과정 예. 그리고 당정 협의를 조정하는 과정은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도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해찬 당대표의 그 묵직한 지휘력이 상당히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게 당론으로 되는 것과 발의되는 것과 네. 그냥 개인 의원이 발의하는 게 차이가 커요? 그거 저보다는 사실 우리 이상희 의원이 더 잘하실 예, 거예요. 확실히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의원이 법안 발의할 때 예. 10명의 의원 서명 받아서 내면 되는데 사실은 그 법안을 관철하려면 예. 정말 동분서주해야 됩니다. 상임위에 일단 상정이 될 때도 빨리 상정해 달라고 그러고 또 예. 소위원회로 넘어가서 법안 심의를 하는데 예. 그 소위원회 또 상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정부를 설득해야 돼요. 정부가 반대를 하면 의원 법안이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진 여당이 전 의원이 서명을 해서 냈기 때문에 당론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정부가 정부 입장을 다 내놨습니다. 우리 박영진 의원이 제기한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해서 네.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사실은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예. 지금 야당이 반대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예. 보기엔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도 처리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진짜요? 법안 처리 속도에 기록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록 사실은 정말 기록 세우긴 빨리 지금 박 의원님이 끄덕끄덕하셨어요. 정기국회 될 것 제가 이제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그 예전에 교육부 장관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갈래를 되게 잘 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해찬 당대표가 그 이윤혜 부총리 교육부 장관하고 이제 두 분이서 대담을 하는 자리에 저를 오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날짜 그다음에 방식 이런 걸 쭉쭉쭉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당정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 수위의 당정 협의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가 진행됐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야당의 우려를 반대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야당도 이찬열 지금 교육위원장 예, 바른미래당이죠. 예.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간사가 제일 먼저 서명을 해줬어요. 이 법안에. 그래서 야당도 다 힘보고 있는 상황. 야당에서도 같이 협의하고 되겠네요. 이번 정기국회 그렇죠. 진짜. 근데 이해찬 대표는 숟가락만 얹은 셈이죠. 오히려 숟가락 없이 국 떠먹을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우리 뉴스닥도 뉴스닥이지만 저는 이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버린 요 안의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립유치원 지금 비리라고 의혹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가 된 거잖아요. 예. 쉽게 네. 짧고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뭡니까 박용진 3법? 박용진 3법은 첫 번째 유아교육법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예. 보조금으로 성격 전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면 뭐가 달라져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그냥 두게 되면요. 이거를 그냥 그 써도 목적 외로 쓰게 되더라도 처벌을 못 해요. 횡령죄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돼서 그렇습니다. 원장 개인한테 지원하는 예, 게 돼서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목적이 분명한 지원 그 보조금으로 성격 전환을 해서 횡령죄 처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유아교육법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바꿨는데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어요. 에듀파인 다 쓰게요? 에듀파인이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로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애누리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립학교법입니다. 사립학교법 내에 유치원과 관련된 조항을 하나만 고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치원을 설립한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면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적발되면 이거를 교육당국이 처벌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누가 처벌 권한을 갖느냐면 설립자가 갖습니다. 근데 이 설립자가 원장이에요. 자기가 자기 처벌하는 셀프 처벌이 되는군요. 셀프 징계가 되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아니면 하나만한 일이 돼서 계속 이런 문제가 누적돼 왔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학교급식법인데요. 그 지금까지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비 이렇게 어떻게 좀 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과 의심들이 많았는데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해 놓고도 학교급식법의 대상으로 두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유치원도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안전하고 또 건강한 급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자격 심사를 반드시 받게 하는 이런 항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자, 이게 바로 3법입니다. 이런 대안들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투명하게 바꿔보자.
아이 맘 놓고 보낼 수 있고 우리 세금 맘 놓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립유치원으로 바꿔보자 이런 뜻.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2조가 넘는 돈이 지원되는 투명하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문제는 교육부가 원래 했었으면 되는 거예요. 확인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었으니까 교육부가 저는 국민으로부터 100가지 비판을 받으면 예. 그중에 한 40은 유치원 연합회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받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60은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 기관에 잘못 있다. 그렇습니다. 분명 있다. 교육 당국이 있죠. 그래서 예. 제가 여당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국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 진보자 붙은 교육감님도 실망스러운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비록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입니다만 보수 진보 없다. 없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 당연하죠. 진보자 붙은 교육감님들이 엉성하게 일처리한 것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되게 예. 나무랬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같은 진보 편인데 왜 이러냐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할 일 똑바로 들으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예, 박용진 3법 이야기 오늘 상한가는 이해찬 대표였지만 박용진 3법 얘기 좀 해봤고요. 이상일 전 의원의 상한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당연히 박용진을 꼽으려다가 본인이 꼽는 것 같아서 예. 이 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야권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예. 야권에서 가장 요즘 주목받는 분이 한 분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이제 전 이분의 총리. 어떤 정치적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차기 대선 주자로 야권에서는 예. 지금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과 함께 가장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고 이분의 선택에 따라서 내년 봄에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봄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 예상되는 그 전당대 자유한국당 전당대에서 과연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할 건가 이런 관심이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이 보수의 어떤 세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뭐 온희룡 제주지사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어떤 움직임이 주목이 된다라는 면에서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일단 복귀, 입당, 재입당은 확실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황교안 전 총리가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서두르시지는 않는 것 같고 나름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또 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아마 갈 거다. 네, 가실 것 같고 다만 하나 너무 친박 색깔이 강한 의원들이 가서 자꾸 모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연명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스펙트럼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황교안, 오세훈 전 시장도 그러면은 입당할 거라고 저는 보시는 오세훈 거고요. 전 시장은 입당 결심은 거의 굳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기를 잘 보겠다는 것 같고 오세훈 전 시장도 당권 도전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가끔 뭐 만났지만요. 예. 그러면 원희룡 지사는 지금 뭐 원희룡 물밑 지사는 작업은 아직은 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 이제 제주 도정을 맡고 있고 원희룡 지사는 야권의 틀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아니다. 조금 자유한국당에 내년에 뭐 들어가서 같이 당권 도전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죠. 제주도 지사를 맡고 있고. 득이 될 게 없잖아요, 본인한테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두원 의원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희룡 지사는 안 갈 거다. 그래요. 자, 그럼 이분들을 영입하는 게 한국당으로선 정말 상한가가 되는 길인가, 좋은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물로 보면 이분들이 모이면 뭔가 될 것 같죠. 무슨 뭐 리그가 하나 형성되는 느낌이 들 테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의 쇄신 혁신의 길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보수가 지금 사실은 왜 어렵게 됐느냐면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근 70년을 보수가 지탱해 왔었던 그 남북 관련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늘 이제 경쟁 대상 혹은 치열한 싸움의 대상이었던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달라지고 예.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이 격동기에 예. 여전히 낡은 화두를 쥐고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얼굴 새로운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분들 다시 모아놓는다고 그래서 복귀. 보수 혁신이 될까라고 하는 아주 갸우뚱?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뭐 보수의 어떤 혁신을 하실 것처럼 그러더니 지금 사실은 뜻밖으로 사람 몇 명 데려다가 눈에 띄는 활동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이거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일단 지적이 하나. 예. 두 번째는 예.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총리. 이분이 그 공안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고요.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지휘한 적은 있으나 예. 이 난장판 혹은 아수라장이라고도 표현되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질서정연을 지휘한 바가 없어요. 이거는 아마 이상일 선배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바깥에서 질서정연한 조직을 지휘하는 거하고 여기 그 현실 정치판에 국회와 이 정치판을 지휘하는 거, 이 온갖 욕심이 막 창궐하는 이 여기에서 그걸 하는 건 다른 문제라서 저는 이분의 운명이 제2의 정운찬이 될 수도 있다. 온갖 정치권과 온갖 세력들이 다 찝쩍찝쩍 같이 하자고 하고 때가 되면 대망론이 떴으나 결국은 이 판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이용만 당하다가 그냥 주저앉았던 바로 그분 생각나네요. 네, 아쉽습니다만. 제2의 정운찬이 떠오른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요 시점에 잠깐 전원책 변호사 얘기하셨잖아요. 조광특위 전원책 위원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 떠올랐는데 전원책 위원이 최근 한 말 중에 이슈가 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촛불 시위는 혁명이라고 하면서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은 태극기 부대라고 하느냐. 요게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 말이. 자, 이상일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뭐 하셨다면 훨씬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촛불만 혁명이고 태극기는 부대냐? 일단 그 문제 의식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을 든 분이나 태극기를 든 분이나 다 우리의 국민이고 이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애국심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예컨대 태극기를 든 분들이 무슨 뭐 소위 뭐 범법을 저지른 분들도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박용진 의원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당의 쇄신 저도 뭐 굉장히 기대하는 바인데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쇄신이 안 된다고 예단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 한국당 내로 소위 자기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지금 재정립해서 구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분열돼 있는 이 보수를 일단 통합을 해서 쇄신을 해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태극기 부대를 뭐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걸 뭐 보수의 뭐 지금 가치를 재정립하는 거하고 충돌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충돌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보수의 가치를 구현한다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그분들의 생각은 그분들의 생각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통진당을 뭐 해산했지 않습니까? 이미 뭐 대법원에서 다 끝난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통진당 해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배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아마 한국당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쇄신은 어떻게 보여줄 건가죠? 그러면 일단은 인적 청산 작업에는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정부의 국정 실패와 관련해서 여당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한다면 그거는 저는 쇄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고 또 국민들이 예. 그걸 어떻게 보느냐. 예. 이 국민 평가가 중요한 국민 평가가 거죠. 중요한 거다.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태극기 부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먼저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네. 그거는 또 자발적으로 입당하는 분들까지 계시기 때문에. 예. 네. 박 의원님, 태극기는 부대고 왜 촛불만 혁명이냐? 이거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든 아니면 문화적으로든 이게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촛불과 관련해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그걸 염원했던 분들에 대해서 혁명이라고 붙이는 것은 찬사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사실 태극기 부대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박근혜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그 한 개인을 지키는 것을 혁명이라 하지는 않고요. 한 개인에 대한 연민과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을 가지고서 새로운 사회를 바란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이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대한민국이죠. 태극기를 들었고 이스라엘기를 들었고 성조기를 들었고 그러더라도 또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시기 그럼요. 때문에 존중받고 그 뜻은 늘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태극기 혁명이라고 붙이기에는 문화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조금 적절치는 않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오늘 박 의원님의 그 유치원 3법 얘기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실 따로 떼서 인터뷰를 해도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까지 진행을 하고 하한가도 사실 준비해 오신 게 보니까 한국당 얘기 쪽이 좀 있어요. 예, 그렇죠? 냉큼 얘기해야지. 김성태 원내대표요.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하한가를 꼭.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이 얘기가 우리 팀 또 나왔을 때 또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상한가 듣는 것으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은 요 이야기들 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꾹 누르고 가면 되신다고 제작진이 좀 얘기해달라고. 뉴스쇼에 큰 힘이 되고 또 구독 누르면요. 알람이 옵니다. 뉴스쇼 시작하기 5분 그렇습니다. 전에. 맞아요. 굉장히 편리해요.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가주시라는 한 말씀을 덧붙이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타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